어, 사실 이 축구가 이용수 회장님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축구가한테 갔다 와서 리뷰를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답은 제가 했는데 혹시라도 잘 못하고 오게 되면 이 자리가 진짜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목이 터져라 아까도 그런 얘기 해 주셨는데 잠도 못 자고 6월달 한 달 동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은 올 연말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시간을 저한테 많이 주시면 아예 편하게 아주 하루를 그냥 이 피직할도 또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우리 오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포인트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 월드컵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챔피언십을 작년 10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 본선대에서 4강을 들어가야만 월드컵 티켓을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우리가 티켓을 따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켓을 따고 난 다음에 그때 준우승을 했죠. 준우승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전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2월 달에 다시 이제 선수들 모아서 처음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는 마침 A 대표팀, 그 다음에 23세 대표팀, 그리고 우리 19세 대표팀 이렇게 세 팀이 울산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한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위의 연령의 팀들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연습 경기를 뛰면서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자주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팀이 프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현장에 또 K리그 시합이 있고 또 동계훈련을 또 해야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선수들을 자주 소집해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월달에 스페인 전지훈련을 A매치 기간에 그때 이용해서 한 2주 열흘 정도 총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연습 경기를 2경기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다 가지는 못했고 선수들이 100% 베스트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2경기가 평가전의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우리 결승전에 만난 팀 우크라이나를 거기서 연습 경기 첫 번째 평가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전을 했었고 그 멤버가 그때는 그대로 나왔었고 우리는 위에 공격수들은 전부 바뀐 상태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건 자신 있다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대회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주기야 우리 오sem이 이야기한 부분들에서 소집에 4주 전에 마지막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하면 연말에 할 때는 아예 작년
19세, 18세부터 2년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자, 요거는 경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요 빨간색이 보면, 기본적인 포메이션에 352의 포메이션을 우리 팀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운터택에 의한 전술의 포메이션을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AFC에 갔을 때는 3-4-2-1 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4-2-3-1 포메이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은 또한 또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4-1의 포메이션에서 수비로 전환하게 되면 5-4-1이 되거든요. 5-4-1이 되게 되면 완톱이 들어가게 됩니다. 완톱이 들어가게 되면 고립되는 상황들을 AFC 챔피언십에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3-5-2로 전환되고 그게 결국은 수비로 전환될 때는 5-3-2가 되거든요. 그럼 투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투톱이다 보면 조금 더 볼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공격 전개가 조금 더 용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월드컵 대회의 주 포메이션은 3-5-2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가 포르투갈전인데 3-5-2 포메이션으로 했었고요. 그때 이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선전에 세 경기를 제가 이제 3월달에 예선 조추첨을 갔었는데 어차피 예선 세 경기는 피파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피파에서 정해주는 경기고 그 이후의 경기들은 16강부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경기가 포르투갈하고 추첨 중에 포르투갈 첫 경기를 딱 나왔는데 그래 이 정도면 뭐 한 팀 정도면 충분히 뭐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뽑았을 때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들어왔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컨셉의 최고의 중요한 부분들이 3-5-2 시스템에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잘하는 카운터백으로 공격을 나가는 게 맞다 라는 것들을 우리 쌤들하고 이제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술적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뭐 전반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 외로 우리가 저도 놀랐던 부분입니다. 바로 시합을 들어가자마자 선수들이 그렇게 잘 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선수들이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좀 지키면서 우리가 상대의 이 공격수들을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들어가자마자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볼 받기 전까지가 7분 걸렸습니다. 그 골키퍼가 볼을 처음 받았을 때 골을 먹은 거예요. 한 번도 손에 안 닿고 골을 먹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역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골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후반전에 우리 플레이를 해서 3-5-1로 시스템을 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첫 게임에 이제 남아공이, 첫 게임에 포르투갈전에 이제 우리가 최소 실점, 만약에 비기거나 이기게 되면 2차, 3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지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은 뭐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남아공에 포커스를 맞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미드필더 숫자도 많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백으로 간 거죠. 그날 포백으로 가서 4-2-3-1 이런 포백으로 가서 전반전에는 우리가 실점하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포백에서 지키면서 하다가 후반전에 더 공격적으로 이제 라인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풀백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이제
우리 이제 1승 1패가 되었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무승부를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승점 4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준비했던 사모의 시스템으로 다시 준비를 했었고, 거기 이제 아르헨티나전에 사실 그 경기 보시면 득점 장면에 카운터로 들어간 골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이때 세 번째 경기 때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강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지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예선전에 조 3위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 장소에 있고 16강을 우크라이나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플랜이, 원하는 플랜이 거기였는데 이동을 안 하고 거기서 하게 되면 딱 좋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3차전에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옆에 조랑. 근데 이제 우리가 2대0이 된 상황에서 후반 15분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이제 보시면 뭐 다음에 제가 이제 빠지고 우리 공현 선수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뒤에서 제가 실시간 상황을 봤는데 포르투갈이 비기고 있는 거예요, 남아공이랑.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생각했던 플랜이 변화가 돼요. 조 2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골 더 넣게 되면 조 1위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앞에 있는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거 플랜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 2위로 가는 바람에 한일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한일전은 쉬운 경기는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16강에 올라간 것도 뭐 이 예선전 통과한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한일전이니까 이거는 또 잘못하면 이거 역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도 이제 한일 교류전을 많이 다녔어요. 한 13년 저희 이 전지도자 하면서 연령별 한일 교류전을 다닐 때마다 일본 팀하고만 붙으면 거의 우리 팀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전술적으로 전방 압박을 합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갑니다, 일본하고 할 때는. 그래서 일본 팀들은 거의 우리 팀하고 하게 되면 전방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초반부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 팀도 감독이 전지도 자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은 의외로 포메이션 352로 지키는, 전반전에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352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빠른 패턴으로 약점을 잡으려면 측면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예선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은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이나 보면은 걔네들은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볼을 가지면 완투 패스보다는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명의 미드필드가 이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일본 팀들은 그렇지 않고 뭐냐면 완투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측면에 왔다 갔다 도움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경기 중에 일어났었고, 그 일본 팀이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는 걸 봐서 제가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전반전에 오살로 강인이를 끌어내려서 측면에 2명씩 붙게 해서 2대2 싸움을 시키게 했던 겁니다. 전반전에 그렇게 해서 지키게 했고, 이제 그걸 변화를 준 거는 이제 그 5-4-1로 변화 준 거, 그 타이밍이었고, 이제 후반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포메이션으로 다시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4-2-3-1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눌러서 가는 게 이제 역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더 잘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8강전 8강전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포메이션을 조금 달리 가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AFC에서 19세 때 했던 포메이션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인데 3-4-2-1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 블럭에 이 블럭들을 쓰는 공간에 그 공간에서 우리가 볼 점유율을 가지게 되면 아마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 4, 2를 택하면서 두 명의 미드필더, 윙 미드필더 그러니까 윙어들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안에서 볼을 받게 하게 하고 측면을 많이 움직이게 윙백들을 많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지고 있는 상황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이 또 상대에 따라 갖고 이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 끄집어냈을 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폭백으로 전환을 했었고, 그 폭백은 뭐 이재익 선수를 빼는 그리고 미드필더를 더 강하게 하고 윙어를 또 만드는 4-2-3-1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후반 80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리고 이제 득점이 좋고 2대2 상에서 마지막 영장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이제 선수 강인이도 좀 그때는 좀 몸이 안 좋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강인을 빼고 주성이를 투입해서 다시 3-5-2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1분 30초, 한 30초? 그걸 이제 못 이기는 마지막에 3대3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네갈전은 전술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최고 폭이 심했던 게 아무래도 일본전하고 세네갈전에 전술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강전에는 에콰도르하고는 그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가전 마지막 아까 주기아에 보시면 관찰력이 좋아요. 지도자는 관찰력이 좋은데 아까 주기아에 혹시 보셨으면 거기 마지막 우리가 평가전에 에콰도르랑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수들이 그때 자신감을 사실 얻었던 거였거든요.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1위 팀이고 팀들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날 3-5-2 시스템으로 그대로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갔었고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준비한 것들이 선수들이 이제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될 때 그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콰도르 할 때 상대도 그 감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은 이제 우리하고 붙을 생각을 못했죠. 우리 팀은 이 5백 여기에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맨날 상대들 붙어보면 포백인데 이 5백이 특히 한국 같은 팀들의 5백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한 번 더 당해봐라. 그래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전공법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은 벌써 16강전 이후로 자신감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이제 뭐 확신도 생기고 세네갈전을 사실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보다 이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선수들이 이제 전술에 대한 유연성은 그 앞에 8강, 16강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사실은 모든 것은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려도 포인트만 짚어주면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고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도 뭐 1등으로 이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은 잠깐 얘기하지만 생각은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를 주는데 강인이가 필요한 선수죠. 필요한 선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승전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살로 전술을 바꾸면서 강인이를 교체를 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딴 선수를 해서 측면을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에콰도르 선수들이 공격 수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두툼하게 해서 5살로 변형을 줬던 겁니다. 결승전은 우리가 최고 잘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맞춰왔지만 여러 가지 제 실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날씨가 그 6시에 경기였는데 34도의 날씨를 처음으로 제가 그때 7경기 중에 그런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필요, 전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전술적으로도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술의 변화에 어디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술의 변화를 이제 4-2-3-1을 후반전에 이제 변화를 주는 거는 그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외로 제가 느끼기에도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벤치에서 내가 봤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경기 중에.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끌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거는 상대의 수비 조직의 볼 소유를 좀 정하면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길 원했었고, 그 다음에 상대 카운터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볼, 걔네들은 때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습관볼 싸움에서 이기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의 준비를 했었고, 여기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 부분은 또한 우리 선수들이나 또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들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AFC 때 보시면 우리 팀의 컬러 중에 팀 컬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총 득점에 있어서 보면 세트피스가 많이 있어요. 총 득점의 12점에 세트피스와 PK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플레이 상까지 다 합쳐져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빠른 템포거든요.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팀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조금 아쉬운 거는 스로잉 상에서의 득점이 없었던 것 뿐인데, 이 세트피스 상에서 득점이 코너킥, 세네갈 전에 코너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 전에 이제 강인이가 했던 그런 아웃 오브 플레이 상에서 세트피스의 빠른 공격,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입니다.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아무래도 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 요거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포메이션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연말에 기회 될 때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트피스 상황들이 있죠. 거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코너킥 장면에서 보면 김현우 선수가 득점력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도 맞게 색감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만들고 다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많은 현장 지도자분들이 계셔서 혹시 다음에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두 가지만 감독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선발 과정에서 최종 엔트리 구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수단에 포함시키지 못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나 또 정우영 선수를 위해서 직접 유럽 구단까지 방문하셔서 선수단 차출 요청도 하고 그러셨는데, 다른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베스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특히 유럽 선수들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선수들을 선발해서 차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과정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그 나이, 20세 나이 중에 최고 좋은 선수를 선발하는 게 기본 우선 순위가 맞고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은 해외파든 국내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수의 그 포지션에 감독이 원하는 포지션 역할에 필요한 선수가 중요한 건데, 그 선수들을 제가 이제 해외 이강인 선수, 김현우 선수, 정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김정민 선수, 그 부분들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필요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파랑 혹시 팀워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처음 만난 친구들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해왔던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도, 우리 국내 선수들도 본인 스스로도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이후에 17세 월드컵이든 20세 월드컵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만, 거기에 동년배의 그 연령에 있는 선수 풀을 가지고 있고, 그 풀에 최대한으로 선수들을 마지막 대회를 가기 전에 선발해서 한 번씩 같이 훈련을 시키고, 해외파든 국내파든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것도 교감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감독님이 한 번 더 준비한다면 신경 쓰거나 아니면 좀 더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에도 그거 느꼈던 거고,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근데 첫 번째는 전술적인 컨셉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된다. 대회를 놔두고 대회에 대해서 이 대회의 특성, 그러니까 AFC 대회든 아니면 월드컵이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컨셉, 전술의 컨셉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구성인 것입니다. 구성. 사실 우리 가기 전에 우리 팀 코칭 스텝 보고 외인 구단이라 했거든요. 전부 다 여러 얘기 오생도 있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웃으면서 그 얘기를 잠깐 앉으면서 발표하실 때 내가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많이 됐다. 인간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에, 우리 오생은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해박하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인데 충돌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쌤들하고 충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성이 잘 돼야 된다. 그 구성은 코칭 스텝이든 모든 스텝의 열무든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야만 선수들이 신뢰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 저 경험상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이제 누가 되시든 이제 그거는 연구를 좀 다 뺏기지 마시고 카피하지 마시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준우승이라는
20세 이하 대회에서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었던 우리 정 감독님,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분들 위해서 와서 컨퍼런스 직접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